이제 여기서 그래도 여기서 많이 한 거예요. 다른 데는 보통 내가 20페이지 이상 안 가져가요. 20페이지 이상 안 가져가는데 여기는 그래도 내가 많이 갖다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다 할 수가 없어. 오늘 이걸 다 하다 보면 내가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가고 이게 사실은 20시간도 넘겠잖아요. 20시간 넘겠잖아요. 그래서 요거 질문하신 분이 계셔서 요거가 어디 있냐면은 여기 없다. 여기 없고 다음 장에 있네. 다음 장에 있나? 다음 장에 있어요. 다음 장. 이따 오후에 참 나오면 얘기해 줄게요. 여기에는 없고 어디 있냐면요. 잠깐만요. 요거 좀 하나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따가 이거 넘어갈 건데 이거 오후에 넘어갈 거예요. 오후에 어디 있냐면은 이거거든요. 요거는 자 요거를 좀 질문해가지고 요거를 먼저 좀 해드릴게요. 이따 넘어가면 자세히 얘기할 건데 병을 잘 알으셔야 돼. 자 2년생 3년생에서 온 이파리가 노랗게 돼가지고 떨어지는 병이 있어요. 요 윗부분이 먼저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요 윗부분이 아래 꽂는 것도인데 화속이 있는 데는 안 떨어지는데 오래 자란 가지가 붙은 잎만 노랗게 돼가지고 막 떨어져 버려요. 요거는 뭐냐면 전문이 낙엽병이에요. 전문이 낙엽병은 오래 자란 가지만 노랗게 돼갖고 떨어지는 게 전문이 낙엽병이고, 여기 위에는 싱싱한데 여기서부터 노래져. 이파리가 밑에서부터 노래진다면 갈반병이에요. 갈반병. 자, 오래 자란 가지는 좀 떨어지면 떨어진 잡다 하고 놔둬도 돼요. 어쩔 수 없어. 이것까지 다 잡으려고 하면 겁나 골치 아파. 근데 꽃눈에 붙어있는 낙엽만 지키면 돼. 이파리만 꽃눈에 붙어있는 낙엽은 지켜야 돼. 그러니까 요 밑에서 이파리가 노래지기 시작한다, 아니면 요 위에서부터 이파리가 노래지기 시작한다 그러면 무조건 포리옥신 하신다. 포리옥신 하셔야 돼. 이따 오후 되면 이 약을 내가 다 가르쳐드릴 거야. 가르쳐서. 근데 낙엽이 지기 시작한다 그러면 무조건 포리옥신을 하시면 뭐는 지키냐면은 꽃눈에 화속에 붙어있는 이파리는 무조건 지킬 수가 있어요. 나머지는 떨어져도 꽃눈에 붙어있는 거는 10월까지 붙어있어야 되거든요. 요거는 지킬 수 있기 때문에 포리옥신은 무조건 낙엽이 진다 위에든 아래든 친다 그러면요 무조건 포리옥신 하시면 돼요. 네. 요거는 오후에 나갈 페이지가 있는 걸 지금 미리 말씀드린 거예요. 이분이 질문하셔서. 오전에 지금 빨리 해야 되는데. 자, 저기 점심시간이 12시부터요? 점심시간이 몇 시부터요? 어디 가시오? 담당자 어디 갔어? 네, 물어보고 올게요. 아니 저기 오시네. 점심시간이 몇 시부터요? 어제 잡으셔요. 우리 마음이래요? 네, 우리 이 박사님이 잡아야 돼. 그러면 식당에 우리가 식당으로 가죠? 네. 식당으로 가면은 한가할 때 12시 반에 합시다. 12시 반에? 왜냐 그래야 식당도 한가하지. 아니 예약해놨기 때문에 상관없어요. 아 예약해놨시오? 네. 그럼 혼날까봐 해놨지. 그럼 12시에 가면 돼요. 12시에 같이 해놓을게요. 네. 어느 식당이에요? 몇 시다? 간다 저랑 같이 가시면 돼. 차를 다 가져가셔 마시고 이게 어울려서 몇 대만 가져가. 그러면 돼요.
자, 요즘 나오는 대목들입니다. 요즘 나오는 대목들. 전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대목들 다 나와 있어요. 외국에서 가장 많이 쓰는 대목은 지금 어디냐? 여기 지금 안 씁니다. 기세로 5번도 잘 안 써요. 이걸 넣습니다. 여기 있는 거 가장 많이 씁니다. 가장 많이 쓰는 외성 대목이 이겁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없습니다. 아직. 요 대목인데 우리나라에서 전 세계에서 외성 대목으로 가장 많이 쓰는 게 이건데 국내에서는 이것도 외성, 이것도 외성, 이것도 외성, 다 외성이에요. 자, 마렘이나 콜트나 똑같아요. 마렘이나 콜트나 실질적으로 크림슨 5, 제가 크림슨 5를 제가 10년째 키우고 있는데 첼란을 접을 붙여서 10년째 키우고 있는데 솔직히 크게 차이 안 나. 진짜 한 10%. 10% 차이 납니다. 10%. 10% 차이 나는데 그냥 그런갑다 하고 생각하시면 돼요. 차이가 거의 없어. 예. 그래서 국내에서는 크림슨 5번이나 콜트 이 기세라 시리즈도 잘 죽어요. 국내에서는 잘 죽습니다. 기세라 5번 더 잘 죽습니다. 예, 얘네들은 하우스에 들어가야 돼요. 우리나라에서는 비를 안 맞춰야 됩니다. 예. 노지에서는 안 돼요. 거의 안 된다 생각하시면 돼요. 특히 기세라 5번이나 6번은 무조건 결과지가 잘 나오는 품종만 붙여야 돼. 왜냐? 기세라는 독일에서 만든 기센 대학에서 만든 거예요. 기센 대학. 근데 원래는 사실 기센 대학이 있는 데가요. 비가 어마무시하게 오는 동네에 우리나라만큼 와요. 비가. 기센 대학이 있는 데가. 걔네들이 만들었을 때 이걸 만들었어. 네. 걔네들이 만든 품종이 옥타비아예요. 옥타비아 잘 안 죽습니다. 우리 집에 15년 넘었는데도 잘 열려. 네. 근데 너무 늦어서 하지 말라고 저는 그러거든요. 네. 얘네들을 결과지 안 나오는 거 붙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죽어라고 고생한 거예요. 얘네들은 독일에서 만들었어. 그 독일 품종들이 전부 다 결과지가 잘 나오는 품종들이에요. 근데 여기다가 갖다 우리는 뭐를 붙였냐? 지금까지 맨 결과지 안 나오는 품종으로 붙였어. 파이톤, 브룩스. 왜 미국에서 브룩스 여기다 붙이란 말이 없어요. 기세에다 붙이란 말이. 근데 왜 여기다 전부 붙여가지고 다 그 고생을 했어 우리가. 특히 옥천에서 많이 퍼뜨렸죠. 옥천 지금 문 닫은 곳. 예. 예, 거기서 여기다 붙여가지고 어마무시하게 퍼뜨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다가 더군다나 또 이걸로 갖다 씹어놓고 결과지가 나오는 놈을 결과지가 못 나오게 막 두드러 팽겨. 두드러 팼어. 결과지 전부 잘라냈어. 특히 그 조대과. 원래 조대과는요 결과지에 열려야 정말 기가 막히게 열리는 겁니다. 어마무시하게 열려요. 근데 그 조대과를 전부 다 수직해가지고 파이톤처럼 만들어놨어. 그러니까 잘 죽는겨. 얘가. 그랬어요. 여기 보면 이제 이따 나올 거예요. 그런 형태로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고생을 많이 했어요. 이것도 보면은 보세요. 이것도 지금 이제 틀렸어. 여기 보면은 자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아한다는 KGB 자 블랙펄이 있어. KGB 산티나 없어. 노트도 없어. 버건디펄도 없어. 여러분 콜라 샴페인 블랙펄 KGB가 들어갔죠. 얘는 결과지 안 나오는 놈들이요. 자 그래서 KGB 만들어도 된다 했어. 나머지 KGB 없어요. 에버리펄도 없고. 예.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무조건 다 품종별로 KGB를 한대. 무조건 다 KGB 한대. 안 돼요. KGB가 지금 어떻게 돼 있냐?
이게 지금 뭐라고 적어졌냐 하면 나도 잘 몰라요. KGB 시스템은 이제 미국에서 퇴출해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쓴 게 아니고 미국 잡지에 나온 얘기예요. 거기 그 사진 밑에가 이게요. 이거 다 틀린 게 없어진대. 나중에 되니까 몇 년째 되니까 8년 넘어가니까 다 없어진대. 안 된대. 나중에 처음에는 이렇게 좋았는데 근데 얘는 첼란하고 빅만 된대. 품종별로 되는 품종이 있고 안 되는 품종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것도 모르고 무조건 KGB를 하겠다 얘기야. UFO로 하겠다. UFO도 안 돼. 근데 무조건 다 그게 된대. 아닙니다. 품종별로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수영을 만드는데 무조건 되는 게 아니고 결과지 아까 제가 얘기했죠. 결과지 안 나오는 품종은 가능성이 있어요. 결과지가 안 나오는 품종들 자 블랙펄, KGB 자 코랄샤펜 얘는 브룩스 얘네들은 똑같은 거예요. 코랄샤펜이나 브룩스는 얘는 돼요. KGB가 결과지 안 나옵니다. 얘도 결과지 안 나와요. 얘랑 구분하라고 하면 아무도 구분 못해. 심지어 비가 많은 동네에서는 미국 동부 자료를 보면 그래요. 왜 미국 동부 자료에서는 얘가 중생종으로 있냐고. 박사님들 그 의문을 제기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는 다시 조생이 된대. 그리고 다시 또 그 다음에는 다시 중생으로 나온대. 미국 자료에 나와 있어요. 블랙펄이. 그래서 국내에서도 나옵니다. 저 블랙펄 저보고 달라가는 사람들 이거 줘요. 이거 줘. 몰라. 구분이 안 돼. 똑같아. 어느 해에 중생으로 변하면 블랙펄입니다. 어느 해에 갑자기 또 조생으로 나오면 블랙펄이에요. 똑같아요.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몰라. 근데 얘네들처럼 이렇게 결과지가 안 나오는 품종은 KGB가 돼요. 지금 UFO도 아까 그 책자에 보면은 UFO도 이제 지나가 버렸다. 미국에서는 이제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봐 버건디펄을 갖다가 얘네들 하지 말라고 그랬어 KGB를. 근데 이걸 버건디펄을 갖다가 버건디펄이나 에모니펄을 갖다가 KGB로 해.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얘네들도 안 된다는 거 알고 있어요. 품종별로 되는 품종이 있고 안 되는 품종이 있다. 이게 지금 적어진 거예요. 이게 이 수영이에요. 수영을 이렇게 밑에 붙여놓은 거예요. 이거 그 유명한 그 박사님이 최신 품종이다 해갖고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네. 유튜브 잠깐만 화면 좀 들어. 요게 갤로트입니다. 요게 갤로트. 갤프로. 요게 갤프로인데 이걸 이름을 밝혀보면 큰일 나기 때문에 저는 못 밝힙니다. 이렇게 전에. 요게 이제 갤프로인데 아마 몇년 있으면 나올 거예요. 2, 3년 있으면. 네. 그래서 요런 이제 찍어도 돼요. 요런 형태를 보고 무조건 하셔야 되는데 이것도 안 보고 하니까 이 잡지가 나와 있어요. 지금 여기 보면은 아까 그 잡지가 여기 봐. 비가고 첼라는 지금도 쓰고 있대잖아요. 네. 그렇죠. 쭉 이거 이 시스템 부시 트레이닝 시스템 자체가 다른 건 안 되는데 첼라하고 어디가 좀 비용 없네. 첼라는 지금도 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첼라는 지금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근데 첼라는 이렇게 가능한데 다른 품종 해보니까 이렇게 돼버렸다 이게 이렇게. 왜냐 결과지가 잘 나오는 품종이잖아요. 결과지 나오는 품종들은 안 되면 나중에 이게 다 없어져요. 이게 되긴 돼요. 되긴 되는데 이 사람들도 뭐라 하면 매년 수확량의 20%가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매년 가능합니다. 지금도 보니까 어떤 사람이 그래요. 야 우리는 KGB 잘하고 있어. 할 수 있죠.
아 2kg, 3kg 따면 돼요. 5kg 미만씩 따가면 충분히 할 수 있어요. 폐기도. 근데 이렇게까지 하면서 나는 수확량을 이렇게 줄이면서 이 사람들은 안 되겠다 이게요. 매년 20%씩 줄어드는데 수확량이 경제적인 수용이 안 된다는 얘기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되긴 됩니다. 내가 정말 집에서 수확량 그렇게 많이 안 따고 조금 따겠다 하면 됩니다. 가능합니다. UFO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이 책자 이 사료를 정확히 읽어보면은 여기 요거 여러분들 여기 인터넷에 요거 딱 치면 요거만 딱 치면 나와요. 예, 체리계에서 인기가 떨어지고 있는 멀어지는 시스템 해가지고 이렇게 나와. 그러면 요거만 치시면 나오거든요. 그러면 요거 자세히 읽어보면 UFO도 이제 퇴출을 우리는 해야 된다 이렇게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품종별로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어요. 수용이 무조건. 그래서 제가 국내에서는 체리를 심을 때 자, 첫 평당 한 품종만 심어라. 이게 한 품종. 왜 한 품종 심냐? 첫 평당 한 품종 심어놓으면 다른 거 다 몰라도 그 품종에 대해서는 알아. 내가 어떤 형태로 해가 얘가 열리는지를 알 수가 있어. 그러면 그 품종만 내가 하면 돼. 그 품종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과 가장 많은 품종이 뭐예요? 사과에? 그렇죠, 부사. 네, 거의 다 부사만 심죠. 부사 심은 사람한테 홍로 심으라고 하면요, 홍로 다 낄 줄 몰라요. 솔직히 그래요. 부사만 키우던 사람이 홍로를 잘 못 키워요. 똑같아. 국내 체리도 마찬가지예요. 체리가 산업화가 되려면은 천평당 한 품종만 심어야 돼. 그래가지고 그놈이라도 내가 키울 줄 알아야 돼. 그 품종이라도. 그래야 돈이 돼요. 농사꾼들은. 여러분들 1300평이죠? 몇 품종이요? 두 품종? 와, 박수 한번 쳐줘야 돼. 야, 5년 전에 1300평 심을 두 품종 심었으면 정말 잘하신 거예요. 아니 근데 강사님 예. 질문할게요. 한 5, 6년 전에는 네. 자가 수정이 안 된다 해가지고 여러 품종을 심어라 이렇게들 많이 교육을 했었잖아요. 자가 수정 안 돼요, 체리는. 근데 한 품종 그 수분수도 잘 아시는 분들도 없던데. 수분수를 왜 그게 수분수가 잘 아시는 분들이 없는 이유가 뭐냐면요. 네. 우리나라는 자 체리를 갖다가 버건디펄을 파잖아요. 이게 버건디펄인지 뭔지 몰라. 솔직히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라핀이 조생 라핀부터 만생 라핀까지 있다니까요. 라핀이 우리나라는 지금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분수가 뭔지를 몰라서 그런데 제대로 된 품종을 가지고 와서 버건디펄 제대로 된 여기 이거는 지금 여기다가 지금 안 나왔는데 여기는 지금 안 나왔는데 수분수가 뭐가 된다고 여기는 안 나왔어요. 근데 공부 조금만 하면 다 나와 있습니다. 버건디펄에는 뭐가 수분수가 잘 맞고 에보니펄에는 뭐가 수분수가 잘 맞는다고 나와 있어요. 근데 그거를 자기도 몰라. 그 사람도. 솔직히 체리 열매 보고 이파리 보고 나무 보고 이 품종이 뭐일 거다라고까지 할 수 있는 사람도 없어요. 거의. 네 맞습니다. 저 같은 또라이는 해요. 저한테 저 부르면 내가 가서 해드려요. 근데 사실은 거의 국내 체리 시장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국내에 어떤 품종이 정확하게 맞는지를 지금까지 몰랐어요. 누구를 탓하는 게 아니고 어떤 품종이 맞는지를 모르다 보니까 지금 국내에 들어온 게 전 세계 체리 품종이 5,000종이 넘습니다. 5,000종. 5,000가지가 넘는데 국내에 들어와 있는 품종이 지금 한 600가지, 700가지 정도 돼요. 국내에 지금 유통되고 있는 게, 돌아다니고 있는 게. 그 중에서 제가 아까 그래서 얘기한 거예요. 이제는 4가지 아니면 5가지만 심어야 된다. 이 안에서 무조건 골라야 된다. 이 안에서. 그렇게 해야 체리가 산업화가 되지. 지금처럼 그나마 여기 저기는 다행이죠. 몇 품종 심었시오? 4품종. 500평에 4품종. 그래도 조금 심은 거예요. 500평에 4품종이면
저 천평에 20품종 심었었어요. 천평에 20품종 어떤 게 좋은지 모르니까. 네. 처음에는 그랬어요. 15년 전에는 품종, 신품종 나왔다 그러면 저 한 주에 10만 원씩도 주고 사가시는 사람이에요. 근데 10만 원짜리가 이거 나중 열매 열어보니까 요라더라고요. 요래. 네. 다 변했지만 그 당시 때는 5만 원짜리, 10만 원짜리 이런 거는 신경도 안 썼어요. 무조건 제일 신품종에다가 무조건 갖다 심었었어요. 우리 집에 최종으로 들어왔던 게 100품종이 넘었었어요. 지금은 다 정리하고 지금 한 10품종 정도 이렇게만 갖고 있지만은 많이 정리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저도 이제 거의 천평당 한 품종 형태로 많이 심어가요. 다시 많이 갱신하면서 저도 그렇게 심고 있습니다. 지금 앞으로는 그렇게 가셔야 돼요. 저요, 저 거짓말 하고 이거 심으려고요 밭을 3년 동안 놀린 사람이에요. 이거 천평 심으려고요 천평 밭을 3년 동안 놀렸시오. 아무것도 안 심고. 그리고 올해 오신 분들은 올해 우리 두둑 만들어놨지 이제 심으려고. 네. 저 이거 가지고 돌아갔고요. 제가 접을 못 붙이니까 노무한테 접 붙여갖고 야 이거 좀 열매 좀 줘봐. 해가지고 열매 볼 때까지 3년 동안 놔뒀다는 게. 절대로 여러분들 여러 품종 심어봐야 돈이 안 돼. 품종 많으면 돈이 안 됩니다. 이것 따서 조금 팔고 저것 따서 조금 팔고 그냥 소꿉놀이 하는 거예요. 네. 500평 한 품종 심어놓으면요 무조건 돈 됩니다. 국내에서 600평에서 주말농부가 직장생활하면서 600평에서 작년에 3,500을 했어요. 올해 1억을 딱 넘어가니까 그만 따. 그냥 와서 알아 다 시청에다 얘기하고 시청 공무원들이 와가지고 다 따가지고 지들 가져갈 거 가져가고 불일토끼 하나 불일토끼 해갖고 시청 직원들이 와서 다 따갔어요. 딱 이거 넘어가니까 점이 공이 2개 붙으니까 공이 2개 딱 붙으니까 이제 더 하기 싫더래. 이 집 평수가 몇 평이냐? 전체 평수도 2,000평. 책에 수확하는 평수도 600평. 이렇게 안 돼요. 순천에. 네. 직장생활해요. 주말농부요. 여기는 뭐 심어놓냐면은 남북지방이나 걔는 따가지고 못 판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여기는 레디언스 펄을 줬었어요. 레디언스 펄. 지금 이름은 산수목으로 바꿔갖고 열심히 팔고 있지만 레디언스 펄을 줘서 조생 레인형입니다. 조생 레인형. 그건 무조건 너는 자기는 직거래밖에 못한대. 여기다 팔아 넘길 시간 놓고 토요일날만 와가지고 토요일 일요일만 와서 싹 팔아갖고 하니까 그걸로 달라해갖고 그걸로 줬었어요. 여기만 줬었어요. 네. 그래서 이 집은 논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아무것도 가르쳐준 것도 없는데 저한테 맨날 사부님 그러더라고요. 난 품종만 줬어요. 너는 그 직거래 한다니까 이걸로 심어라. 레인이 없애버려. 레인이 필요 없어 그렇게. 그래도 레인이가 최고인데 왜 그러십니까? 나중에 봐봐. 그러면 지금 레인이 다 변하고 있어요. 레인이는 다 변하고 있어요. 그래서 품종을 고르거나 여러분이 식재하실 때도 무조건 그렇게 하셔야 돼. 한 품종 심고 수영도요. 그냥 이렇게 따라 이거 하지 마요. 어려운 거 하지 마. 그냥 주관적으로 키워. 그냥 배가 잘라. 자연개신용으로 만들어 놔두면 점점 내려와갖고 그게 최고 좋은 방법이에요. 그렇지 않으면요 전 세계 95%가 그렇게 키워요. 자 KGB 갔어. KGB 어쩔 수 없고 지금 만들어 놨어. 그럼 KGB를 개신용으로 만들면 돼요. 네. 굳이 KGB 안 되는 거 굳이 가져가려고 힘들게 정말 고생 많이 해요. 너무 많이 해. 그래서 수영에 너무 얽매이지 말고 그냥 하시면 돼요. 수영, 이런 수영
소용없이 지금 이제 지금 여기 막 있잖아. 자, 얘는 좀 잘 돼요. 근데 이건 기술이 겁나 필요해요. 에세이스도 그렇고. 자, 이거랑 지금 안 된다고 퇴출하고 있잖아요. 미국에서도 책자에도 나와 있다니까요. 미국에서도 하지 말래. 일반 농가에서는 실험적으로 하는지만 품종에 따라서 되는 경우가 있지만은 어렵다는 얘기예요. 국내에서는 제가 품종이 아니라니까. 이게 지금 이거는 국내에서도 좀 많이 도전해가지고 좀 하신 분들이 있어요. 예. 이게 SSA형인데 TSA하고 SSA형을 플러스 시킨 플레이인데 여러 형태로 지금 만들어가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국내에서는 몇 년 못 갑니다. 왜냐? 얘네들이 전부 아까 대목에서 그 기세라 3 있는 그 대목들이에요. 전부 다. 얘네들은 비 많이 오는 데는 잘 죽습니다. 네. 이렇게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여러분 이거 다 알 거예요. 네. 그래서 아니 없어요? 요거 아직도 있네. 아직도 뒷자리 또 남았네. 자, 이게 외국 체리들이 보통 열리는 수준이에요. 사진 보시면은. 여러분 그 책자 보시면 더 자세히 나올 거예요. 체리가 보통 열려있는 사진, 우리나라 체리 키우는 모습. 예. 자, 외국에 체리 달려있는 모습 보시면 외국은 어떻게 해요? 이렇게 이쁘게 여기다가 탁 안 달아. 얘네들 여기다 안 달아요. 외국은 그냥 달아가지고 쭉쭉 쳐지게 만들어요. 다 결과지 형태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늙은 거 하나 죽은 거 갔을 때 찍은 늙은 거예요. 다 이렇게 다 어디다가 여기 본대가 달려있지 않아요. 여기 본대인데 여기 본대가 안 달려있어. 다 놨는데 이렇게 나와서 여기다 다 놨는데 이렇게 전부 다 장가지가 나와있을 때 여기다 체리를 달아야지. 체리를 굳이 자 처음에는 여기가 달립니다. 체리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이거예요. 체리는 처음에는 어디가 있냐면 이 본대가 다 열려요. 본대가 열려요. 그래서 여기만 체리 열리면 돼 이렇게 착각을 해요. 근데 나중 되면 어떻게 되냐? 나중 되면 여기가 열린다는 거를 그것까지를 못 봐. 여기가 체리가 열려야 된다는 거를. 이때부터가 뭐냐면 여기가 체리가 열리면서부터 무슨 현상이 생기냐면 열과가 안 됩니다. 여기가 체리가 열리면요, 여기가 이렇게 체리가 그냥 열리면은 열과가 잘 됩니다. 여기가 열리면은 그래서 체리는 첫 해, 두 해는 열과가 잘 되는 거예요. 3년째부터는 체리가 열과가 안 돼요. 왜냐면 결과지에 열려야 되니까. 결과지에 열리면요 열과 확실히 잘 됩니다. 그래서 외국도 보면 외국 자료에도 보시면은 자 비가림을 하는 데는 뭐 때문에 가냐면은 결과지가 안 나온 품종 심은 데 아까 얘기했는 코라이나 브룩스 저런 거 심은 데는 비가림을 합니다. 외국도 이거 심은 데는 비가림 안 해요. 일부러 안 해요. 이런 데는 비가림 일부러 안 해요. 할 필요가 없어. 돈 들여서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결과지가 안 나오고 그냥 여기서 그냥 매달리는 이런 나무들은 이런 품종들이 있어. 그런 품종들. 브룩스 같이 라핀, 레이니어, 아까 얘기한 그런 품종들은 열과가 잘 돼요. 열과가 이 결과지가 안 나오는 여기다가 열린 것들은 무조건 열과가 잘 됩니다. 근데 결과지가 나오는 것도 이렇게 잘라가지고 여기다만 매달잖아요. 여기다만 매달면 매달수록 계속 열과됩니다. 매년 열과가 돼요. 근데 키우는 방법이 가만 놔두면 열과도 잘 안 돼.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열심히 키우면 몇 년 만에 수확한다고요? 그렇죠. 5년. 열심히 키우면 5년 만에 수확을 해요. 네. 대강 키우면은 4년 만에 수확하고.
모른 척 놔두면은 3년 만에 수확을 해요. 체리는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게 뭐냐면요. 체리는 내가 가서 가위를 한번 대는 순간 1년이 늦춰져요. 내가 가서 가위를 한번 자르는 순간 1년이 늦춰지는 거예요. 무조건. 무조건 1년이 늦춰져요. 그래서 제가 안동에 어느 농가를 갔는데 6년 돼가고 7년째까지 안 되면 전부 변했네요. 지금 변했을 거예요. 한 코로나 전에 내가 갔습니다. 코로나 터지기 직전에 갔습니다. 6년째 가보니까 정말 나무는 아주 기가 막히게 깔끔합니다. 평덕형 형태로 키웠어요. 평덕형 형태로. 배나무처럼 키웠는데 배나무만 키워본 사람이다. 그리고 또 그렇게 배웠대. 장가지 일들 없어. 아주 그림처럼 키워놨어요. 그림처럼. 아주 이쁘게 다듬어서 6년 동안 한 나무에서 1kg도 못 땄대요. 그래서 7년 내년에도 안 열리면 전부 변했대요. 2,000평 심어졌는데 아마 변했을 거예요. 내가 그 가만 놔두라 했거든요. 2년 동안만 가만 놔두고 그 다음부터 많이 열린다 내가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놔뒀는지 안 놔뒀는지 나도 모르겠어요. 2년 동안 손대지 말고 제일까지 들어가지 말아보라 그러면 이제 나무가 워낙에 크니까 6년을 컸으니까 놔두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 대비도 주지 말고 아무도 주지 말고 그냥 반차고 풀만 잡아라. 풀만. 물도 주기 싫으면 물도 주지 마라. 그리고 2년을 놔두면은 그 다음부터 무조건 수확한다. 그랬거든요. 가만 놔두면 다 결과가 다 나와요. 왜냐? 6년을 컸잖아요. 이렇게 두꺼워져 갖고 6년을 커갖고 꼭대기를 계속 못 그 자르니까 양력 평덕이니까 평덕은 더 이상 못 가야 되니까 못 전부 자르니까 결과지가 전부 튀어나오고 막 있어요. 나오고 있는데 열심히 잘라 맨날. 그분들 2년만 놔두면 노라는 집이에요. 노라는 집. 2년만 가만히 놔두면 그런 년대예요. 그래서 체리는 되도록이면 결과지에 많이 다는 게 좋아요. 결과지에 달아야 열과가 안 돼. 뭐 열과를 갖고 비가림하고 뭐하고 뭐 하는데 솔직히 지금 결과지 잘 나오는 품종들 제가 아까 처음에 오신 분들 다 얘기했죠. 이 품종들 결과지 잘 나오는 품종들은요 그거 할 필요 없어요. 비가림 안 하셔도 돼요. 안 해도 열과 안 돼요. 열과 때문에 체리 못 땄다는 농가 제가 거의 못 봤어요. 정말 열심히 일한 농가들은 나와요. 열과 때문에 체리 못 땄다고. 열심히 일한 농가는. 가만 놔둔 농가는요. 그리고 지금 나오는 품종들은요. 가만 놔두면 열과 첫 해나 되지 그 다음부터 열과 안 돼요. 예. 여기 옥천에도 그래도 사모님네 열과 잘 돼요? 처음에는 그대로 왔어요. 예. 잘 됐었어요. 근데 그 다음에는 괜찮더라고요. 안 되죠. 그렇다니까요. 첫 해만 되는 거예요. 열과는 첫 해가 되는데 한번 첫 해 열과된 거를 막 환장해. 이씨 열과가 너무 많이 된다. 이거 막 비가림 해달라 막 해가지고 군처가 싸워. 그 다음부터 열과가 안 되고 안 돼요. 그게 뭐냐면 결과지에서 나온 것들. 결과지에서 열리기 결과지 나오면서부터는 열과가 안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도 열과하려고 뭐 내가 이따 오후에 보면 열과 방지 예방제로 뭣도 나오고 해요. 그래서 그것도 나올 건데 그거 해봤자 소용없어요. 그냥 결과를 받아놓고 결과를 빨리 열매 달기 시작해봐. 조대과 결과지에 달리면 미치도록 열립니다. 그쵸? 네. 조대과는 전부 수직해갖고 안 열려. 조대과 한번 열리기 시작해봐요. 결과지에. 환장합니다. 꽃눈 붙은 거 어마무시하게 붙었죠? 아직 몰라. 사모님 일찍이 참. 조대과는 결과지에 열리기 시작하잖아요. 어마무시하게 붙어요. 어마무시하게. 정말 무식하게 열립니다. 네. 중국에 조대가 있는데 중국 이제 좀 물러서 이제 많이 배출을 시켰어요. 네.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체리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결과지에 체리 간다 그러고 그냥 방치하세요. 방치하시면요 여러분들 크게 뭐 안 돼. 그럼 요거 이렇게 많이 있어 아직도. 와 이거 큰일 나네. 아 요거까지만 하고 요 작품 쭉 내야 돼. 가만히 있어봐요. 아씨
아까 처음에 얘기했죠. 첫 시간에 얘기했죠. 왜 자 결과지가 안 나오는 품종들이 왜 잘 죽는지, 왜 잘 죽으냐? 체리에뿐만 아니고 모든 나무에는 앱시사인이 있어요. 앱시사. 네. 이런 호르몬이 있어요. 이 호르몬은 뭐를 하느냐? 요것도 이따가 오후에 하는 거하고 연계가 되는데 기공개폐에 작동합니다. 열리거나 닫히거나 요거를 많이 하고 기공개폐, 성장도 억제하고, 그 다음에 낙엽도 촉진시키고, 휴면도 유도하고, 가지도 안 나오게 만듭니다. 이 앱시사인. 네. 그래서 가지가 안 나오는 것일수록 체리는 결과지가 안 나온 품종일수록 앱시사인이 많아요. ABA 호르몬이 어마무시하게 많아요. 결과지가 안 나오는 품종일수록. 일본 자료에 나옵니다. 일본 자료에 자기금주를 심을 수밖에 없고 걔네들이 결과지를 많이 나오게 하는 방법, 많이 나오는 품종을 고를 수밖에 없는 이유는 ABA 호르몬이 체리 나무를 잘 죽이기 때문에, 결과지가 많이 나오는 거는 ABA 호르몬이 약하다는 얘기예요. 결과지가 안 나오는 품종은 ABA 호르몬이 많고, 예, 얘는 적더라. 결국엔 ABA 호르몬이 나무를 죽이는데 어떻게 죽이느냐? 이쪽까지 한쪽만 죽입니다. 먼저 한쪽까지는 먼저 죽여요. 자, 결과지 안 나오는 품종들 여러분들 라핀이나 뭐 레이니어 여러 품종들 갖다 심어놓으면요, 나무가 전체가 고사하는 게 아니고 한쪽 가지만 먼저 죽어버려요. 한쪽 가지만. 예, 이쪽까지 죽어버려. 이게 무슨 뭐가 와서 그러냐면 이 ABL 호르몬이 작동을 해가지고, 이따가 기공개폐에 대해서 나오지만 기공개폐를 안 시켜버려. 그 다음에 얘가 ABA가 뭐를 하냐면 나중에 안 좋잖아. 그러면 얘는 스트레스 받으면은 에틸렌으로 변해. 에틸렌 가스라고 해요. 가스. 여러분들 그냥 흔히 하는 말로 에틸렌 가스라고 그러는데 얘는 뭐냐면은, 얘는 자 여러분들 쉽게 이해하면 뭐냐면 낙과 과일 이렇게 크다가 노랗게 돼갖고 낙과되는 거 있죠. 요게 뭐냐면 에틸렌 가스 때문에 그러거든. 그 에틸렌 가스가 뭐냐면 ABA 호르몬 때문에 그래요. 예, 이것 때문에 이게 에틸렌 가스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에틸렌 가스가 나와가지고 얘를 죽이는 거예요. 이게 일본 논문에 보면 나옵니다. 예, 제가 주장한 게 아니고 우리나라 박사님들이 제발 일본 거 갖다 그렇게 매겨갖고 왜 이거를 안 가르쳐줬는지 나도 모르겠어. 결과지가 나오는 잘 나오는 것들은 ABA가 소량밖에 안 들어있어서 잘 안 죽고, 결과지가 안 나오는 품종은 ABA 호르몬이 워낙에 많아서 에틸렌 가스가 생성이 잘 돼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조금만 스트레스 받아, 물에 조금만 치거나 조금만 수분이 좀 많아졌어, 그럼 얘가 스트레스를 확 받아갖고 이쪽까지 죽여버려요. 이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무조건 국내에서는 결과지가 잘 나오는 품종을 심으면 나무가 덜 죽는다. 일본도 그래서 결과지가 잘 나오는 품종만 심고 있다. 이 얘기를 첫 시간에 제가 했어요. 첫 시간에. 그래서 다시 한번 내가 강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앱시스산 공부를 한번 해보시면 나와요. ABA 호르몬 아마 우리 저 소장님도 많이 해보실 거예요. 공부 많이 했을 거예요. ABA 호르몬이 얼마나 나무한테 독이 되는지 스트레스를 딱 받는 것과 동시에, 그러니까 얘는 체리는 원래 사막에서 크는 나무예요. 사막 이따 오후 되면 떠나와요 이게. 예, 사막에서 크는 나무인데 우리나라에 비가 조금만 많이 오잖아요. 그러면 스트레스를 딱 받아. 그래가지고 얘가 뭘로 변합니까? 에틸렌으로 변합니다. 에틸렌으로 딱 변하는 순간 한쪽 가지를 죽여버려. 스스로. 지가 나머지가 살라고. 이런 형태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 옥천 와서 유난히 강조하는 게 이거예요. 자, 결과지 나무 품종을 심으면 잘 안 죽는다.